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은 화사한 햇살로 가득한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처럼 우리들의 가정도 늘 맑고 밝은 웃음꽃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한 달 되기를 응원하면서 5월 첫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노회가 봄 정기회를 마침에 따라 제110회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 임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09회기 부임원으로 교단을 섬겼던 인사들이 정임원 후보로 추대된 것은 물론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새로운 후보들이 출마에 응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고 있는 장봉생 목사는 서울노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제110회 총회 총회장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준비된 일에 성숙한 정책, 진정한 부흥 잘 준비해서 9월 22일 110회 총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지켜내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많이 좀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 목사는 어려운 교회는 물론 성도들과도 함께 하겠다며 산하교회가 합동총회 소속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2명의 목회자가 나섰습니다. 남경기 노회는 산본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정 목사는 거룩한 영향력을 강조하며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남경기 노회 목사님 장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돈보다는 공의를, 명예보다는 헌신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섬기기 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총회석이었던 고광석 목사가 동광주 노회로부터 목사 부총회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고 목사는 후보 추천을 수락하고 3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의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소속 시무 목사들의 전면적인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데 초석을 놓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총회 활동에 목사와 장로를 대등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역시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경청노회는 자인제일교회 김상규 장로를 장로 부총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김 장로는 총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데 헌신하고 노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경노회는 강북 성산교회 홍석환 장로를 후보로 세웠습니다. 홍 장로는 전국교회와의 소통을 통해 교회의 어려움을 총회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서기 후보로는 황선노회가 예우림교회 유병희 목사를, 중서울노회가 맑은교회 이상현 목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유 목사는 개혁적인 자세로 깨끗하고 공정한 총회를, 이 목사는 정책총회 실현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부회록서기 후보로는 경북노회가 도계중앙교회 이도형 목사를 추천했으며 이 목사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총회를 섬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회계 후보에는 중경기노회가 양해문교회 안수연 장로를 추천했고 안 장로는 진실, 신실, 성실의 원칙에 따른 투명한 재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상 8명의 부임원 후보들은 오는 7월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갑니다.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가 최근 총신 신대원 여동문들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동문들의 첫 일성은 차별이었습니다.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는 복지와 진로 등 여성사역자들의 바람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제110회 총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9회 총회는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TFT가 청원한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에 있어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즉 여사위는 최근 총신신대원 여동문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교단사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는 58%였고 타 교단에서 사역하는 경우는 23%, 사역을 중단한 경우는 18%였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교단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응답 일성은 차별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너무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정말 우리 총회가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우리 교단의 신학 정체성 속에서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역의 제한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에서 배제되거나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남성 목회자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어려움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년 문제였습니다. 여성 사역자에게는 명확한 정년 규정이 없어 단기간 내 사역지를 이동하거나 쉬어야 하는 이른바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울러 노후 대비의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연금 가입률이 저조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총회 연금 가입의 자격은 있지만 실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가 이 여성들이 왜 이런 게 안 되는지, 차별을 둬야 되는지 이 보고서를 지금 보면서 제가 한 결론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여사위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여사위는 지난 총회가 결의한 강도사 헌법 개정이 여성 사역자의 처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처우 개선이나 또 사역의 어떤 부분들은 이번에 총회로부터 허락을 받은 강도사 헌법 개정 그것만 통과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대님들이나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이 헌법 개정, 강도사 인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헌법 개정에 많은 협조만 해주신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해결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칼빈대학교가 최근 특별한 시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학년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국 기독교 유적 탐방 프로그램인데요. 학교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칼빈대학교 학생들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찾은 곳은 수원 종로교회와 제암리 순국기념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칼빈대 학생들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따라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은 4월 28일부터 한국 기독교 유적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1학년과 4학년은 하루 일정으로, 2, 3학년은 이틀간 호남과 영남의 유서 깊은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네,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나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탐방은 칼빈대의 올해 교육 철학인 경험이 학습되는 곳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신학생들이 기독교 역사 현장을 탐방함으로써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영성과 지성을 갖춘 일꾼으로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칼빈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들이 학문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을 융합시켜 주는 데에 이런 순교지를 돌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신앙을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칼빈대는 앞으로 한국 기독교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교과 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유적지뿐만 아니라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등 독립운동가들의 애국 순교 정신이 깃든 해외 탐방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역사인식 제고와 신앙심 함양에 힘쓸 계획입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9월 총회에 버금가는 큰 행사로 타교단에서는 볼 수 없는 교단 차원의 기도회라는 데도 의미가 큽니다.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갖는 올해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예년 기도회에 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를 주제로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거행됩니다. 수영록교회에서 갖는 목사장로 기도회는 올해 5번째로 제49회 기도회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참석할 예정이어서 높은 참석률이 예상됩니다. 개막식은 오후 1시 30분 전국 노회 및 교단사나 기관과 학교 등의 기수단들의 입장으로 시작됩니다. 기수단 입장은 목사장로 기도회 사상 처음 갖는 순서로 교단 내 모든 구성원들의 하나됨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기도회는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 각각 2번의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 7번의 전체 강의와 12개의 트랙 강의도 준비됐습니다. 저녁 집회에는 2명의 강사가 말씀을 전하며 트랙 강의의 경우 기도회에 처음 참여하는 배우자들을 위한 특강으로 마련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기도와 말씀에 이어 풍성한 찬양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수영로, 명성, 우정교회의 연합 찬양대를 필두로 다양한 시간이 준비돼 감사와 기쁨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 독려 차원에서 경품 시간도 진행합니다. 경차 2대와 여행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함으로써 나눔과 섬김의 시간을 더합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장로 교대를 줄여서 목장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장이 살면 우리나라에 파릇파릇한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셔서 부부간에 교제도 하시고 또 노예 목사님 장로님들 단합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도 받고 목회에 리프레시도 하시고 최고의 만족도가 높은 또 서비스가 있고 또 섬김이 있는 목사장로 기도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수영록교회도 만반의 준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성공적인 기도회 개최를 감당한 경험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원숙한 섬김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노회마다 많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함께 오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CTV는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의 전 일정을 생방송으로 송출합니다. 중계 영상은 C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를 쓰듯 했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엄마한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최근 큰 감동을 선사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이 한 줄의 대사는 문득 우리의 마음 한켠을 아릿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왜 그토록 소중한 사람에게 인색할 때가 많은 걸까요? 다가오는 5월 연휴가 그 100만 번 고마운 어머니께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해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서툰 솜씨라도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